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제 공격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으로서 한 번 성공을 하고 선제 공격을 당해서 고농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1967년 6월에 6.1 전쟁이라는 걸 벌였습니다. 6.1 전쟁. 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당시에 나셀, 이집트의 나셀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수를 치느냐. 이스라엘이 홍해로 나가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 아카바 해협으로 뚫려 있습니다. 아카바 해협을 봉쇄를 하면은 이스라엘은 기름 공급을 받지 못해요. 90%의 기름이 아카바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카바 해협을 봉쇄를 선언합니다. 나셀이. 그러면서 시나이 반도의 병력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에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집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해상 봉쇄를 풀도록 기대를 했지만 존슨 대통령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에시콜이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다얀 국방장관, 애꾸는 국방장관이죠. 그 다음에 3군 참모총장은 라빈 수상이었습니다. 저는 1995년 11월 초에 라빈 수상이 암살되기 하루 전에 마지막 인터뷰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라빈, 그때는 70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67년에 라빈은 전쟁 영웅이 되는데 3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스라엘 정계 군인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쟁을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이 라빈의 회고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가기에서 투표를 합니다. 8명이 투표를 하는데 9대9가 되어버렸어요. 전쟁하자는 쪽이 9, 하지 말자는 쪽이 9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총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더 기다려보자 하는데 군대는 기다릴수록 우리가 손해다. 기다릴수록 이집트가 군사를 증강한다. 지금 더구나 이집트가 혼자서가 아니라 요르단과 시리아와 연합해가지고 치는 국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을 압박을 하는데 정치권은 또 여러 가지 이해타산으로 서로 단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전쟁을 수행해야 할 라빈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라빈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다가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하고 어느 날은 진정제를 맞고는 그냥 하루 종일 잠자고 출근하는 그런 쇼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전쟁을 결심을 합니다. 전쟁을 결심하면서 세운 전략이 공군에 의한 기습입니다. 공군에 의한.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1967년 6월 5일. 아침 7시 40분에 그때 이스라엘 전투기가 200여 대 있었습니다. 10대 정도 남겨놓고 전부 출격을 했습니다. 7시 45분입니다. 왜 7시 45분을 선택을 했느냐.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이집트 공군의 행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7시 전후를 해가지고 조종사가 초계 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간다. 그리고 7시쯤 되면은 야간 근무를 한 레이더 병사들이 피곤해 있을 때다. 이때가 찬스다. 이렇게 해서 7시 40분에 출격을 해서 200대의 비행기가 주력이 주로 서쪽으로 지중해로 나갑니다. 지중해로 가서 저공 비행을 합니다. 레이더 방향에 잡히지 않고 또 대공포에 맞지 않도록 저공 비행을 하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공군기지 전투 비행장을 기습을 합니다. 예측대로 이집트 공군기는 다 지상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지상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그때 이집트 공군기가 한 400대 정도 됐습니다. 2배 중입니다. 숫자로는 2배였습니다. 주로 경납고와 활주로에 있는 전투기를 기총소사 폭격으로 깨부수고 그 다음에 활주로를 파괴를 했습니다. 활주로를 앞으로는 다시 쓰지 못하도록 30분 만에 이집트 공군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30분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 몇 대를 부수었느냐 하면은 338대를 없애버렸습니다. 세계 역사상 하루아침에 어느 나라의 공군이 사라져버린 예는 처음이죠. 조종사가 한 이집트 조종사 100명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19대가 격추가 됐습니다. 19대가 격추되고 338대를 부숴버렸어요. 폭격기, 전투기, 미그 21, 미그 19, 미그 17, 일류신,
폭격기 몽땅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집트 공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30분 만에. 그 순간에 기갑부대는 시나이 반도로 진격을 했습니다. 이 사막전에서는, 광활한 사막전에서는 기갑부대는, 탱크는 반드시 비행기 의무를 받아야 됩니다. 이집트는 공군이 사라졌으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공군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르단과 시리아는 이집트의 허위 보고를 믿고, 이집트는 두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물리쳤다라는 허위 정보를 주었어요. 요르단과 시리아가 또 뒤늦게 참전을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한테 아주 묵사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 차지가 되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가자 지역, 특히 갈릴리 호수를 겨냥해서 대포를 쏘던 그 골란 고원지대, 시리아가 가지고 있던 골란 고원지대를 이스라엘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영토가 3배로 늘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을, 거주 지역을 점령하는 바람에 인구가 100만이 늘었어요. 100만 명이. 이렇게 해서 대승했습니다. 크게 이겼어요. 공군의 승리,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기갑부대. 이때 전사자 통계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약 9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약 15,000명, 요르단이 한 6,000명, 시리아가 한 2,500명, 2만 명이 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습한 공군 기습의 성공으로 아랍 측은 이스라엘보다 20배나 많은 전사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후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7년 뒤죠. 7년 뒤 1974년 10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한 번 성공하면 사람이 성공의 신화에 빠져서 나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6.1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73년 10월 전에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정선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6.1 전쟁 때 그렇게 혼난 이집트가 우리를 다시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선에서는 계속 병력이 집결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는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무실 근무하는 이 군 정보기관의 분석관들은 전쟁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중에 유명한 국가정보기관이 하나 있죠. 모사드라고 합니다. 모사드는 조금 다른 판단을 했어요. 이집트 안에 있는 고급 간첩으로부터 이집트가 곧 칠 것이다 하는 정보를,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사드의 그 수장이 골다 메이어 여자 수상입니다. 수상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지 않고 메이어 수상 보좌관한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바람에 이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 모사드 수장은 외국으로 빼돌린 그 고급 감첩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직접 만나러 가서 이 정보가 과연 확실한지 만나고 돌아와서 오늘 중으로 이집트가 공격을 합니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8시간 전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치기 바로 8시간 전에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그게 1973년입니다. 1973년 10월 초죠. 유명한 10월 전쟁입니다. 판단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8시간 뒤에는 이집트가 시나이 전선에서 공격을 해올 것이다. 시리아도 같이 공격해 올 것이다. 이때는 골다 메이어 수상, 다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6.1 전쟁 때처럼 먼저 공격을 할 거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얻어맞자. 예비군의 동원령만 내리자. 왜 얻어맞는가 결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해버리면은 세계 여론이 나빠지고, 특히 미국의 여론이 나빠져서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얻어맞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좋겠다 해서 얻어맞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기습에 성공한 것이 사다트의 이집트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적절하게 사용해가지고 그 유명한 이집트의 기갑사단이 한 방 맞고는 후퇴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주일 동안은 수세에 빠집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그때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을 써야 되겠다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샤론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수에즈 운하를 도하해가지고 역포위 작전을 해서 카이로로 그냥 진격하는 그 우회 도하에 성공함으로써
이집트가 휴전을 제의하도록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일단 휴전이 되는데 이것은 전략적으로는 이집트가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 해서 이집트도 이제 복수를 한 셈인데 그 뒤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 협상을 해서 1977년 78년 무렵에 두 나라가 평화 협정을 맺고 국교를 터죠. 그것을 주도했던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그게 이스라엘과 화해한 데 대한 불만을 품은 무장 세력에 의해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암살이 되었습니다. 6.1 전쟁의 영웅인 라빈 수상은 1995년 무렵에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LO의 아라파트와 깊은 이야기를 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오슬로 합의라는 것을 이끌는 데에서 상당히 문제 해결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아라파트, 페레스 외무장관, 라빈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젊은이, 원리주의적 과격한 젊은이로부터 저격을 받아가지고 라빈 수상이 11월 초에 죽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그 30 몇 시간 뒤에 죽게 됨으로써 평화 일보 집전에서 좌절되는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제 공격,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에 한 번 성공하고 나중에는 기습을 허용을 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와 작전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참모와 작전 참모가 사령관의 가장 중요한 접근이죠. 국가가 정보 판단을 잘못하면은 나라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정보 판단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